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렉스입니다. 금일 3월 7일 장우시황 영상 녹화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 영상은 시청자들을 위한 영상이라기보다는 제 매매 기록을 담은 복기 혹은 예습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으며, 그래도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11시 20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미국 시장이 시작되기 전인데요. 오랜만에 미국 종목 중에 하나인 테슬라 종목을 켜놓고 영상 녹화를 좀 진행하고 있는데, 테슬라에 대한 내용은 맨 마지막에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전체 시황부터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면요. 자, 3월 7일, 오타네요. 3월 7일 매매 동향입니다. 코스피는 오늘 마이너스 0.49%, 코스닥은 마이너스 0.98%입니다. 이것도 오타네요. 코스닥이 장 초반에는 상승 흐름으로 가고, 또 코스피는 또 마이너스 흐름으로 가고 있다가, 결국에는 코스닥이 더 큰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 어제 새벽에 미국장이 나스닥이 거의 뭐 마이너스 2% 정도 하락을 하면서, 빅테크 종목, 그 다음에 기술주 종목들 전체적으로 이제 그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장 초반에 좀 선방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정치적 이슈가 내용이 떴었죠. 윤석열 그 대통령이 어떻게 됐던 간에 뭐 그 구속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그렇게 됐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시장 자체가 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미증시 폭락 대비해서 선전을 좀 했던 장이었는데, 오후에는 큰 폭 하락이 나왔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언급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시장은 트럼프, 알래스카를 언급하면서 철강 테마가 좀 시장을 주도했던 것 같습니다. 이 순환매가 일어났는데, 철강 쪽에 강한 상승이 나왔었고, 반도체 일부 상승이 나왔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또 정치 테마, 애니녹률, 윤석열 대통령 관련주죠. 이게 상승이 크게 나오면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도 크게 터져주는 상황은 아니었고, 코스닥이 특히 한 7조 정도가 되던데, 제가 한 3년 정도 전에 시장의 그 거래대금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이제 코스피는 20조가 넘어갔고, 그다음에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조가 넘어갔는데, 거의 3년 전과 3, 4년 전과 대비해가지고는 거의 반토막 수준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더 폭발적으로 늘어야 된다. 지금 시장 자체가 뭐 2,600포인트, 그다음에 코스닥이 750포인트, 이런 지점이 좀 변곡점인 것 같은데, 그런 지점을 뚫고 800포인트 또 2700포인트 이상 상승을 해주려고 하면 거래 대금이 어쨌든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미국 시장으로 간 그 국내 투자자들이 좀 돌아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는 결국 그 미국 쪽으로 가셨던 분들이 뭐 시세 차익을 보고 국내 장으로 돌아온다는 것보다는, 국내 시장이 안 좋아서 미국 시장으로 갔던 분들이 다시 국내 시장으로 되돌아온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또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또 우리나라에 좀 많이 들어와야 되겠죠. 공매도가 재개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거래대금이 상승을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는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어도 중기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제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용이 좀 길게 설명을 드렸네요. 그래서 환율은 지금 1,446원으로 이틀 전에 영상을 찍었던 그 부분보다 조금 내린 수치인데, 환율이 좀 내렸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1,200원대, 1,300원대 정도만 돼도 좀 괜찮은 수준일 건데, 4년 전의 흐름을 보니까 1,100원 밑이더라고요. 그래서 환율이 너무 많이 올랐다. 과거를 좀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테마로 한번 넘어가 본다면은, 제가 1번부터 9번 섹터까지 정리를 해놨는데요.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여기서 별표를 친 테마가 있어요. 조선, 방산, 양자컴, 로봇, 드론, 우주항공, 총 6개 섹터인데요. 이 6개 섹터는 성장주로 좀 들고 가볼 필요성이 있다. 근데 계속적으로 들고 가기보다는 언제 꺾일지 모르는 테마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고팔고를 단타로 반복을 하면서 이제 추세를 지켜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좀 명심을 하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9번까지 섹터를 본다면,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상승이 나온 부분은 2번 방산밖에 없어요. 나머지 종목들은 거의 다 하락을 했었고, 유리기판 잠깐 좀 상승을 했던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대부분이 오늘 테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알래스카 테마하고 정치 테마로 좀 많이 돌아간 그런 부분이었다. 트럼프 테마는 뭐 트럼프가 그만큼 안 좋은 악재에 대한 부분을 세계적으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 트럼프 관련 테마는 내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좋은 부분을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악재가 좀 해소가 된다면 분명히 상승이 나올 건데, 그때 동안은 이 테마들을 몰빵 투자하지 말고 에버리징 투자를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인 호재로 좀 넘어가 보신다면, 국내 아시아 증시가 좀 회복장 추세에 있다, 그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흐름도 봤지만은 중국,
아시아 영향을 많이 또 받기도 하거든요. 일본, 그다음에 중국 영향을 또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고래들이 많습니다. 이제 미국, 중국, 일본 이 증시에 따라서 우리나라 좀 움직이게 되는데 미국이 흔들리더라도 중국과 뭐 일본이 받쳐준다면 또 우리나라는 또 잘 나오는 확률도 있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 또 일본은 많이 내렸어요. 미국과 일본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나 아니면 뭐 홍콩 증시, 대만 증시가 괜찮은 흐름에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훈방을 했다. 그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무조건 오른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오르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일본이 끼어 있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호재로 가보신다면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죠. 중국 한한령 해제되는 부분, 그 다음에 AI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좀 우리나라에 좀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한한령 해제 이 부분이 조금 조심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으로 민주당 쪽의 부분인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구속 부분이 좀 그렇게 되면서 민주당 쪽에 그 관련돼 있는 한한령 관련주라든가 그런 종목들이 좀 마지막에 조정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한령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최근 들어 핫했는데 많이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갑자기 하락하는 모습을 보고 개인 투자들이 조금 섭섭해하시거나 무서워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주말 동안은 신경 쓰지 말고 푹 쉬시라는 거. 테마는 돌고 돌기 때문에 에버리징 매매로 잘만 모아 가신다면 한한령 이게 없어지는 테마는 아니거든요. 최소한 한 달 정도는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무조건 나온다. 무조건적으로 빠지는 건 없습니다. 반등이 한 번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몰빵을 하신 분들은 좀 걱정스러울 수 있겠으나 모아 가시는 분들, 에버리징으로 모아 가시는 분들은 크게 걱정할 타이밍은 아니다. 이렇게 좀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호재는 캐나다, 멕시코 자동차 관세가 4월로 연기됐고 품목 자체를 전체적으로 좀 확대해서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좀 호재가 될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유럽 국방비가 강화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한국 방산이 좀 수출하는 그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뭐 대형주, 중소형주 이런 부분으로 좀 거래 대금이 좀 늘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좀 호재성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악재로 넘어가 보신다면 호재보다 악재가 좀 더 많죠. 한국 경제가 지금 위기에 봉착해 있다. 소상공 내수 침체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데 주위만 둘러보더라도 요즘에 뭐 임대라고 적혀져 있는 그런 가게들이 많죠. 굉장히 힘들다. IMF 사태가 다시 한번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이 아니죠. 홈플러스가 국내에서 2위 대형 유통망인데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 좀 안 좋은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뭐 건설 이런 기업들이 좀 파산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서 한국 경제가 좀 위기가 되고 있다. 그리고 성장률도 지금 또 낮춘 상황이에요. 그래서 경제가 좀 위기에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제일 큰 악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관세를 언급을 하면서 이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트럼프가 우리나라는 반도체, 자동차, 그 다음에 제약 이런 게 이제 1, 2, 3위 코스피와 코스닥을 주도하고 있는데 특히 반도체가 1, 2위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우리나라 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반도체법이 트럼프가 부정적으로 지금 얘기했어요. 그게 해소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좀 갈팡질팡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있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힘을 못 쓰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외국인 연속 순매도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일본 금리가 인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엔캐리 자금 이탈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외국인 매도세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엔캐리 자금에 대한 부분은 작년 8월 달에 우리가 코스피 코스닥이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하는 부분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12월하고 1월 달에 이게 엔캐리 자금 이탈이 또 한번 발생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했었는데 다행히 넘어갔었고요. 3월달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일단 선반영이 될 수도 있고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했기 때문에 한 방에 매도를 저번처럼 작년 8월처럼 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매도를 한 그런 부분으로서 뭐 피해갈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고 아니면 한 번에 좀 크게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고 예상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장으로 넘어가 보신다면 지금 왼쪽에 보고 계시는 테슬라 주가 보고 계시죠? 지금 장이 시작된 것 같은데 전체적인 종목은 이제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는 지금 약보합 수준에 있네요. 지금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지지저항선의 변곡점 부분을 좀 지켜줘야 될 그런 부분인데 테슬라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오늘은 좀 중요한 구간대에 있는데 이 반등이 좀 나야 될 부분인데요. 기술적으로 좀 이따가 좀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엔비디아도 지금 차트를 못 보고 있지만 엔비디아도 좀 반등이 좀 테슬라만큼 나와야 되는데 좀 걱정입니다.
자, 기타 사항으로 넘어가 보신다면 비트코인 관련이 이제 주말 미국에서 회담이 있다고 해요. 자세하게 기사를 읽어보진 않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유튜버 분의 그 내용 자체를 참고해서 제가 적어드리는 겁니다. 저도 이제 이 내용을 적을 때 일일이 다 찾아보기보다는 요약이 잘 돼 있는 유튜버 분들의 내용 자체를 많이 들고 오는 편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적혀져 있는 내용을 하나 담아봤고, 스타쉽이 8차가 오늘 오전에 그 진행이 됐었는데 실패를 했던 부분이죠. 제가 관련주가 있었는데요. 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 실적 부분으로 한 8% 이상 하락이 나오더니 오늘 스타쉽 8차가 실패하는 그런 부분까지 나오면서 마이너스 11%대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HVM, 이게 관련주인데요. 저는 지금 3분할 매수까지 다 들어간 상태인데 마이너스 12% 정도 급락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제가 그 마이너스 10%대 구간 정도에 있거든요. 근데 추가 매수를 4차 매수까지 들어가려고 하면 제가 남아있는 자금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할지 손절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스타쉽 8차 실패를 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하나는 지금 HVM이 마이너스 10%대 구간에 있다. 이 정도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종목인데요. 가는 놈만 간다. 외국인과 기관, 양매수세가 들어온 종목을 매수하는 게 좀 현재 시장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SG, HVM, 네오셈, 그 다음에 오늘 매수한 한국가스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었는데 에이럭스는 3% 수익 매도를 했어요. 제가 어제 3% 수익 매도를 해서 보유 종목에서는 없애버렸고, 지금 SG는 보합권 오늘 조금 상승, SG와 네오셈은 조금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보합권에서 SG는 현재의 평균 단가가 보합권 수준에 있어서 홀딩할 예정이고요. HVM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급락이 나오면서 일단은 홀딩을 하고 있는데 손절을 할지 아니면 나머지 자금을 끌어와서 4분할 매수로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지는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네오셈은 마이너스 6%대인데 저는 뭐 반도체가 그 반등이 나오면 네오셈도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끌고 가도 될 종목이라고 저는 네오셈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타적으로는 단기에서 단타로 접근을 했긴 하지만 이거는 그래도 한 1, 2개월 정도는 들고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한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오셈은 아직까지 3분할 매수 중에서 2분할까지밖에 안 들어갔어요. 또 3분할까지도 아직 여유 자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걱정을 크게 하지 않는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한국가스공사가 매수가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3%대에 있습니다. 이제 홀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종목이 그 소형주는 아니고, 소형주 대장주는 아니고 대형주의 대장주입니다. 트럼프 관련주로 알래스카 개발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종목도 지금 뭐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사고팔고를 좀 반복하고 있긴 하지만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최근에 윤석열 관련주로 엮이면서 그 대왕고래 관련 프로젝트가 있었죠. 그 윤석열 정부 탄핵 들어가면서 이제 강한 급락이 나섰는데 회복하는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태에서 대형 호재 터졌죠. 그 한국이 아니고 미국입니다. 미국이 대형 호재를 터뜨렸기 때문에 조정을 받다가 강한 급등이 한 번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1차 매수가 들어간 상태인데, 이것도 뭐 밀리게 된다면 에버리징 매수로 매매로 대응을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로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그 차트를 좀 살펴보신다면 뭐 차트만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400달러까지 갔다가 조정을 하락을 100달러까지 받고 488달러까지 왔다가 지금 현재 구간입니다. 자, 이 네모 박스를 보시면 되는데, 자, 원래의 테슬라의 주가는 이 정도 선의 변곡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290달러에서 170달러를 원래 뭐 2, 3년 사이에 사이클이 왔다 갔다 하는 주식이었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위에 슈팅이 나왔던 시절이 있었죠. 이 슈팅이 나왔던 시절은 어떤 시절이었냐 하면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테슬라가 세상에 주목을 받고 자율주행 이런 걸로 주목을 받고 있던 때였고, 거기에 따라서 테마가 형성이 되고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오버슈팅이 나왔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오려고 하면 더 큰 재료가 있어야 돼요. 실적이 더 크게 나오거나. 테슬라는 실적도 좋은데다가 세상의 혁신 이런 게 나오면서 매수세가 몰렸던 시기였기 때문에 강한 슈팅이 나왔던 시기였는데, 말 그대로 여기서 더 크게 상승을 하려고 하면 실적이 더 크게 나오거나 아니면 더 크게 세상을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실망 매물 또 실적이 많이 꺾였었죠. 그러면서 원래 주가로 되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90달러에서 190달러로 이렇게 계속적인 횡보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가 400달러를 돌파하는 그런 핫 이슈가 나왔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죠? 2024년 11월에 트럼프가 당선되는데 그 테슬라의 오너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많이 옆에서 호응을 해주면서 트럼프가 많이 띄워줬죠. 그렇게 되면서 테마를 타고 올라가서 480달러까지 찍었습니다. 그리고 재료가 아직까지 소멸된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 488달러보다 더 크게 가려고 하면 그것보다 더 큰 이슈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게 아직까지 사람들한테 많은 이슈로 다가오진 않으면서 지금 꺾인 상황인데, 실적도 지금 꺾인 상황이고, 최근에 발표를 했었던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택시 자율 택시죠. 로보택시가 맞나? 그 택시 그 관련 부분이 나오고, 또 로봇, 그 다음에 스페이스 X, 뭐 이런 부분이 사람들한테 주목 이슈를 받고 있다가, 뭐 테슬라가 원래는 뭐 전기차 이런 부분이 거의 주력이지 않습니까? 실적이 꺾여버리고 사람들이 이제 테슬라를 좀 싫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꺾인 그런 부분이죠. 원래의 주가로 좀 되돌아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주가로 따진다면은 여기가 지금 변곡점입니다. 그래서 변곡점이기 때문에 파란 줄 보이시죠? 전부 이런 파란 줄 보이실 건데, 이런 부분이 변곡점입니다. 주가가 지지와 저항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를 지지를 하고 상승을 해줘야만 이런 곳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90달러, 뭐 240, 260달러, 그다음에 또 220달러 이런 쪽이 변곡점인데, 지금이 변곡점인 구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반등에 성공을 한다면 한 이 정도까지 가줄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6월달까지는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6월달에 이제 택시가 나오잖아요. 그 택시가 정말 좋게 나오고 뭐 스페이스 X가 성공을 하고 그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어요. 상승을 할 수 있는데, 진짜 뭐 재료가 크고 혁신적인 게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은 488달러를 돌파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지만 저는 그까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6월 달까지는 미국 그 증시 자체도 제가 봤을 때 오르락내리락 할 것 같고, 테슬라도 반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아까 그려드렸던 이 구간이 저는 매수 타이밍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까지 떨어지기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까지 오게 되면은 저는 매수 타이밍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테슬라를 팔았던 시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어렵겠지만은 좀 고가에 팔았어요. 그래서 팔고 지금 관망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다시 오는 시기는 박스친 이 구간까지 와야지 저는 매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금 굳이 환율도 비싼데 환차익을 한 상태에서 다시 달러로 바꿔서 들어갈 이유가 없죠. 달러가 충분히 내리고 그 미국 주식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생기는 데다가, 이제 테슬라가 이만큼 떨어졌을 때는 테슬라뿐만 아니고 다른 종목도 매수를 해볼 수 있겠지만, 테슬라는 이 정도 박스 구간까지 와야 저는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거나 고점에 몰려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악감정을 가지거나 아니면 안 좋게 보시는 시선, 그 다음에 좋아요가 아닌 싫어요를 누르실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거는 감안을 해주셔서 나쁘게는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 개인 생각은 여기에서 살 예정이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이 영상이 시청자들을 위한 영상이 아니고 제 매매 기록을 담은 예습, 복습 영상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하겠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렸던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팩트에 의거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뭐 400달러에서 480달러 8달러까지 가고 이 부분이 변곡점이고 지지와 저항 구간이다. 이거는 뭐 차트에 보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과거나 현재 데이터를 보면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뭐 더 말씀드릴 것도 없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유튜브 부분을 계속적으로 추천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만 추천드릴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많이 영상을 많이 보고 있는 좋은 유튜버 분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뭐 제가 돈을 받고 하는 추천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오히려 돈을 내고 있습니다. 이분이, 저는 이 지금 시황을 찍거나 요약을 할 때 네이버라든가 다른 유튜버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조합을 해서 많이 녹화를 했어요. 녹화를 하고 자료를 취업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오래 걸렸어요. 그 이후로 또 제가 종목을 찾고 또 검색기도 참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 방에 다 해결이 됐습니다. 엄청나게 요약도 잘하시고 지식도 많으시고, 또 뭐 이런 종목 저런 종목 사라 이렇게 뭐 차트만 보고 설명하는 차트 리스트도 아니고 팩트에 의거해서 굉장히 잘하시는 분. 그래서 시황이나 이런 부분도 잘 돼 있고, 종목들도 뭐 테마 종목도 올리시지만은 중장기 종목, 좋은 종목들도 많이 추천을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좋은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괜찮으신 분들은 구독 한번 해주시기를 추천을 좀 드리고 싶고요. 유튜브에 야매 주식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장전, 장후, 시황, 그 다음에 관심 종목 추천까지도 무료로 하실 수가 있고, 오전 라이브도 좀 무료로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 유료로 좀 전한 유료가 아니고 회원을 받거든요. 이제 회원분들한테만 이제 볼 수 있도록 전환을 하실 예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료 추천방은 제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굉장히 금액이 싸요. 굉장히 금액이 싼데, 이거는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유튜브 내용만 지금 현재로서는 봐도 충분히 괜찮은 분이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그 이후로 뭐 유료 추천방을 하든 아니면 개인톡을 보내서 뭐 도움 요청을 받으시든 그건 개인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유튜버분이 괜찮다는 내용만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야매주식님 고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많이 길었네요. 24분까지 녹화가 됐는데 저 미국 주식을 조금 보다가 잠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입니다.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 마지막 불표시, 불기둥 표시가 되어 있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